없었을까? 그거에 관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저희 소위 말하는 어른들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이미 좀 지나긴 했지만 어쨌거나 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지, 혹은 우리 저희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앞에 초창 여기 오늘 자리에서 처음 오니까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좋다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연배 그대로 이 생명평화 포럼도 20년 후가 됐다. 생명평화 포럼 안 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시대 지나가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정말 중요한 고민이죠. 제가 여기 송도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학기에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는데, 학생들 이제 발표를 시켜요. 발표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구내식당에서 몇천 원짜리 차 한 잔 마시고 만 원이면 되거든요. 대화를 하는 거죠. 한 학기 해봐야 50만 원 강사비에 대해 11조 내는 치고 하는데, 정말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공감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키워낼 것인지, 유치원부터 사실은 우리 교육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치원에서 예를 들자면은 뭘 많이 배우고 거기에서 기억하고 어떤 소위 인지 역량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만 신경을 써서 영어 유치원, 무슨 의대반, 4세 고시, 7세 고시 이거를 극복을 하지 못하면은 미래가 정말 암담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소위 인지 역량 일변도, 인지 역량이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부터 제대로 어떤 사회 정서적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초중등 과정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대학이나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대학 교육도 달라져야 되고, 대학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이것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을 바꿔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 역량을 갖추고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갖춘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 좀 우대하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학생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도록 바꿔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의 한 다른 측면이 아까 잠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소위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상에서도 같은 노력이 필요한데, 온라인이 전부 돈벌이에 이제 눈이 벌게지게 만들고,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게 하고, X든 페이스북이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법적인 또는 사회적인 어떤 통제가 되어서 정말 함께 더불어서 공감하고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키워내는 방식으로 바꿔내는 노력이 결국 미래를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 수 있다. 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한국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것을 전 세계로 좀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거기에 이어서 드리면은,
지난 학기 이제 그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독일 학생이었어요. 독일의 그 지난 그 총선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 AfD라고 하는데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 우리로 치면 헌재에서 쟤네는 극우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거기가 제2당이 됐어요.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독일의 정치 교육, 우리로 치면 이제 시민성 교육, 이 민주시민 교육을 열심히 한 독일이 모델이 되는 독일이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왔냐? 그 대답이 뭐냐면 그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제2당으로 머물렀습니다. 제1당 미국 그냥 꽝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극우가 발호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나마 그 2당으로 그 극복을 했다. 그것도 지역을 보니까 다 구동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 교육, 민주적 어떤 실천, 역량 이런 것들이 그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런 극우가 발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물론 뭐 동독을 무시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뿌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역량 없이 저절로 무슨 어떤 그 상호 존중하는 관용의 문화 또 절제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 근본적으로 그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공감의 가치를 가지고 시민성을 확보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시민성 관련해서도 지식으로는 최고예요. 전 세계에서 시민성 관련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자세라든지 실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의 변화 또 사회의 변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변화, 뭐 공무원 시험의 변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그런 관점의 변화를 우리가 좀 주장하고 그 실현시켜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고요. 네. 그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가 좀 늘 궁금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극우 독재 이거는 저개발 아프리카나 여러 이런 곳에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인지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들, 미국 플러스 해서 이게 지금 그들이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과 도대체 그들처럼 시민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독일 얘기 이해를 드셨기 때문에 저도 질문하려고 이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20대들 이대남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부성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우리가 좀 저항에 대한 아까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좀 시민운동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저항의 역사에 적어도 90년대까지는 뭐 2000 초반까지라도 해도 되고 대학생들이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학생 교수들이 아무리 쓰면서도 대학생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이 현상이 그런데 그 대신에 구구적인 데 가서 현중하다가 평화적인 활동에 가서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 이 모습이 그런 국제적인 그런 것과 경제적인 것과 어떤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가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질문하십시오. 매우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학교 교육 이 변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교육의 변화 중요하고요. 그 다음 덩어리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덩어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시민성, 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사회에서 자기 엄마 뭐라고 부르는지 아셔요? 지금 아이들이 우리로 치면 어머님, 뭐 아니면 어머니, 엄마, 남충, 뭐 심지어 엄마 무슨 년, 자기 엄마, 남의 엄마가 아니고요, 자기 엄마를. 이게 이제 문화거든요. 그 넷플릭스의 소년의 시간이라는 그런 싱글 테이프라고 한 번 카메라 딱 찍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그 영화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 영화인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이 온라인 상에서의 세계, 이 부분이 언터치, 우리 노터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들이 자기 친구들하고 공유되고 거기에서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나 또는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선진국, 옛날에는 뭐 독재가 저개발국, 여기 그 북한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른바 잘 사는 나라들이 다 그런 극우주의의 발호, 이런 걸 그 신음하는 현상 속에서 저는 중요한 한 영역이 디지털, 이 사이버 공간, 이 영역인데, 이 부분들이 보다 더 자극적이고 보다 더 혐오하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하는 것들로 자꾸 돈벌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소위 그 버블, 에코, 자기 반향 효과라고 하죠. 그 자기 유튜브 뭐 보고 나면은 계속 거기에 연결된 것만 계속 추천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다 좋아요하고 그 돈 보내